이번 시간에는 식물의 호흡 배우겠습니다. 그럼 Let's start! 그림과 같이 촛불을 켜놓은 상태에서 유리병으로 덮어놨습니다. 한쪽은 촛불만 있고 다른 한쪽은 식물과 같이 있습니다. 양쪽 모두에게 햇볕을 쪼여준다면 촛불은 어떻게 될까요? 촛불만 있는 초는 금방 꺼집니다. 하지만 식물과 같이 있는 초는 꺼지지 않고 계속 불이 붙어 있습니다. 촛불만 있는 곳에서 초가 꺼지는 이유는 산소 기체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식물과 같이 있는 촛불은 식물로부터 산소를 공급받습니다. 식물이 햇빛을 받아 광합성으로 산소 기체를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햇빛을 차단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햇빛을 차단시키면 식물에서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식물과 같이 있는 촛불도 금방 꺼지게 됩니다. 앞에서 배웠듯이 식물이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 빛을 사용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것을 광합성이라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광합성의 반대 과정인 호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의 호흡이란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입니다. 태양 에너지를 사용해서 포도당을 만드는 게 광합성이라고 했다면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포도당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을 호흡이라고 합니다. 광합성과 호흡은 반대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식물이 호흡할 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시험관 4개에다 초록색 BTB 용액을 담습니다. 평상시 BTB 용액의 색깔은 초록색을 띠고 있습니다. BTB 용액을 담은 다음 두 번째 비시험관에 빨대를 이용해서 입김을 불어넣습니다. 그러면 BTB 용액의 색깔이 노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노란색으로 변하는 이유는 입김 속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시험관 C에다가 검정말을 넣고 마찬가지로 D에다가도 검정말을 놓습니다. 그런 다음 D는 은박지로 감싸 햇볕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햇빛을 차단시켜 줍니다. 그런 다음 한참 시간이 지났을 때 A, B, C, D BTB 용액의 색깔을 관찰합니다. 관찰 결과는 C는 파란색, D는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왜 그럴까요? BTB 용액은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노란색, 이산화탄소가 보통이면 초록색, 이산화탄소가 적으면 파란색을 띱니다. 그러므로 광합성이 일어난 C 시험관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줄어드니까 파란색을 띠게 됩니다. 하지만 은박지로 감싼 D 시험관은 호흡밖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한 번 더 반복합니다. C는 광합성이 일어나므로 이산화탄소가 소비됩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D는 호흡이 일어나므로 이산화탄소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노란색이 됩니다. 이렇듯 호흡은 저장된 양분으로부터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입니다. 호흡은 낮과 밤 상관없이 모두 일어나지만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는 밤에 더 잘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호흡은 낮과 밤에 비슷하게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밤에는 호흡만 일어나므로 밤에 호흡이 더 잘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호흡을 정리해 볼까요? 호흡은 낮과 밤에 일어나며 양분을 분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세포에서 일어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과정입니다. 호흡은 낮과 밤에 다 일어나고 광합성은 낮에만 일어납니다. 낮에는 광합성이 호흡보다 더 많이 일어나서 마치 호흡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광합성으로 생성된 산소기체가 호흡으로 소비되는 산소기체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에 산소기체가 바깥으로 방출됩니다. 하루 동안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들어오는 이산화탄소랑 나가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같으니까 겉으로 봤을 때에는 기체가 출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기체 출입을 정리하겠습니다. 낮에는 산소 방출, 이산화탄소 흡수, 밤에는 산소 흡수, 이산화탄소 방출입니다. 광합성 호흡을 통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지티칭 물쌤과 함께한 식물의
호흡 수업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